직장 폐쇄, 어용노조 등 각종 노조 탄압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유성기업 사업장에서 최근 몰래카메라로 노조원들을 감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오늘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집단 자유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집단 자유권 유권 해석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유성기업 사업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등장했어요. 노조원들 감시 용도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오늘 국회에서 지난 29일에 유성기업 영동공장 사무실에서 회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3개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몰래카메라들은 공장 내 생산부 사무실 2곳, 그리고 관리부에 있는 전기 콘센트, 비상구 표시 등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탈의실을 정면으로 비치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탈의하는 모습까지 촬영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유성 영동주의 조합원들은 회사가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활용했다면서, 그러면서 또 경찰에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는 부당노동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그냥 CCTV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몰래 감춰둔 무슨 첩보 영화 보는 듯합니다. 유성기업 얼마 전에도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폭행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예, 유성기업이라고 하면 지난 2011년 심야노동 폐지와 주간 2교대 도입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던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었는데, 여기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측을 위한 어용노조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사측노조하고 금속노조 지부 노동자들 양측 사이에 갈등과 폭력이 끊이지 않으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측 노조원들이 금속노조 소속의 조합원들한테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하면서 집단 폭행을 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몰래카메라 역시 사측 노조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고발하면서 제출했던 증거 영상이 기존의 CCTV로는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것들이라서 이거를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게 몰래카메라였다는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00명 이상 일하는 대기업의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한 20% 정도예요. 예. 예, 비정규직이라는 통계, 정부 통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용형태 공시제의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 고용의 비율이 낮고 간접 고용,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사업장을 보니까 간접 고용의 비율이 13.4%였는데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보니까 23%, 그리고 5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26.5%로 이렇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재가 문제가 되는 조선과 철강업 등의 제조업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 대우건설의 경우를 보면은 총 근로자 수 43,874명 중에서 69.9%, 그러니까 70%에 해당하는 3666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번 공시는 대상 사업주 2,947곳 중에서 2,942곳이 참여해서 공시율은 99.8%,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공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간인 사찰 폭로했던 분이죠. 김종익 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계속 법적인 투쟁을 벌여왔는데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났군요. 예, 김종익 씨라고 하면 지난 2008년에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던 주인공입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2009년에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기소유예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범죄 동기나 어떤 정황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처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은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는 이 자체를 취소해달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작년 12월에 취소 결정이 헌재에서 나왔고, 오늘은 그 결정에 따라서 검찰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작년 12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종지부를 찍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 시도지사들 예. 그리고 또 교육감들 오늘 취임식이 있었죠? 예, 모든 지자체에서 취임식이 열렸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대부분 좀 화려한 행사를 하는 대신에 현장 방문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아침에 현충원 참배를 후에 비용 제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로 기획된 취임식인데요. 취임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자, 현장 진행 요원, 애국가 반주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다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경우는 행사 대신에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컨셉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다문화학교라고 꼽히는 보광초등학교, 서울 보광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행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취임식을 아예 생략하고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같이 조문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각계 인사 1,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친박 핵심이라 좀 다른 건가요? 기초연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어요. 말도 많고 그랬는데 청와대 근처에서 도끼 상소를 올린 분들이 있더군요. 예, 도끼 상소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관료나 또 유생들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궐 앞에서 도끼를 앞에다 두고 상소를 올리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늘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25일부터 이제 받게 되는데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그동안 받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는 게 깎이는 그런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이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오늘 했던 이 도끼 상소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한 시위였습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초연금에서 가장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배제된다는 것은 복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노인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군요. 자, 일본이 집단 자유권을 이제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 공식적인 유권 해석, 정부의 유권 해석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오늘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아베 내각은 오늘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반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거기에 반격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인데요. 일본이 이 권리를 과도하게 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오늘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8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40.1%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인 4월 30일에 48.8%보다 크게 낮은 수치였습니다. 대통령이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4.9%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간첩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의 권모 과장이 오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 4명, 또 국정원 협력자 1명 이렇게 총 5명이 됐습니다. 오늘 취임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5급 비서관의 외척,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친척인 김용환 씨라는 사람을 내정하고 신원 절차를 밟고 있어서 시민시장을 표방한 시장치고는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